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눈 밑에 울퉁불퉁하고 또는 깊게 파인 주름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눈밑 지방 재배치 또는 눈밑 필러 또는 눈밑 미세 지방 이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눈밑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필러, 그 다음에 미세 지방 이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일종의 수술이지만 거의 시술에 가까울 정도로 간단한 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밑 필러는 이건 말 그대로 수술은 아니고 시술인데 눈 밑에 준비된 필러를 주입으로 함으로 인해서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이런 시술이 되겠고, 눈밑 미세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한 부분에 필러처럼 채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피부와 근육 사이에 지방이라는 층을 새로 하나 층을 만들어줘서 안쪽의 구조물을 좀 숨겨주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우리 눈을 뒤집어 보면 안쪽에 빨간색 점막이 보여요. 이 부분을 결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막을 레이저로 또는 전기 소작기로 가볍게 열고 들어가서 눈 밑에 튀어나온 지방 조직을 꺼내서 파여있는 눈물 고랑의 위치를 바꿔주는, 즉 재배치를 해주는 거를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필러 시술은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시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필러는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필러가 조금씩 흡수가 되면서 주변에 콜라겐 합성을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필러가 빠지더라도 일정 부분은 콜라겐이 새로 합성이 되면서 꺼진 부분을 약간은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고요. 세 번째로 미세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본인 복부나 허벅지에서 주사로 지방을 채취를 한 이후에 잘 가공을 해서 미세하게 쪼개는 나노펫이라고 하는 지방을 만들어줘서 다시 주사기로 눈 밑에 얇게 깔아주는 것을 미세 지방 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의 가장 큰 장점은 일종의 수술이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울퉁불퉁함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단점은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조금 필요해요. 보통은 열흘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본인이 만졌을 때 딱딱하게 흉터살도 좀 만져지고 약간 당기는 느낌, 쪼이는 느낌 또는 콕콕콕 찌르는 느낌 또는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느낌 등 다양한 불편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불편감들은 3, 4개월은 지나야 거의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회복 기간들이 조금은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필러 시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효과가 빠르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즉 시술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은 10분 미만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고 효과도 즉각적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큰 부기 없이 바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어요. 단점 같은 경우는 눈 밑은 워낙 피부가 얇다 보니까 틴달 현상이라고 그래서 피부 아래에서 필러가 비쳐 보이면 푸르스름하게 빛이 산란되면서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다크서클을 없애거나 눈 밑에 파인 부분을 없애려고 필러 시술을 했다가 오히려 눈 밑이 더 푸르딩딩하게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점이 되니까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미세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장점은 내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필러보다는 유지기간이 훨씬 길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또 다른 장점은 피부와 피부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 사이에 지방층을 새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세 지방 이식이 눈밑 지방 재배치의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어요. 단점은 아무래도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채취를 해야 되니까 복부에도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약 한 2, 3주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또는 너무 과도하게 생착이 되게 되면은 이 지방을 다시 녹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에 지방이 크게 튀어나온 거는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약간은 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인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러 시술이나 또는 눈 밑 미세 지방 이식을 해주면 되겠는데, 보시면 피부가 너무 얇아요. 필러가 비쳐 보이는 틴달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세 지방 이식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눈 밑에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웃게 되면은 이 지방이 더 많이 밀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방 주머니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눈 밑 지방 재배치가 가장 좋은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사례를 보시게 되면 눈 밑에 크게 튀어나온 부분도 없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왠지 피곤하게 보이죠. 이유는 너무 눈밑이 꺼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필러 시술만으로도 충분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고민하시는 눈밑 지방 재배치, 그다음 필러, 미세 지방 이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점은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에게 필요한, 즉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저희 SH 성형외과에 방문해 주시면 본인한테 필요한 시술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